안녕하세요.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읽어드립니다. 철학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선생님, 오늘 하루 행복하셨나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라, 성공해라, 그리고 행복해져라. 그래서 우리는 마치 숙제를 하듯이 죽어라 행복을 찾아 헤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자식이 잘 되면 행복할까? 좋은 차를 타면 행복할까?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열심히 달리는데 왜 마음은 늘 허전하고 불안할까요? 오늘은 염세주의 철학자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현실적인 조언을 했던 쇼펜하우어에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물어보려 합니다. 지금 억지로 행복해지려고 애쓰고 계신다면 잠시 모든 걸 멈추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첫 번째 이야기, 행복은 찾는 게 아니라 없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행복은 긍정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것이다. 말이 좀 어렵나요?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행복은 로또 당첨이나 큰 기쁨처럼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고통이 없는 상태,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거죠. 우리는 신발이 발에 딱 맞을 때는 신발의 존재를 잊고 삽니다. 그러다 작은 돌멩이 하나만 들어가도 온 신경이 발바닥으로 쏠리죠. 건강할 때는 건강한 줄 모르다가 감기 몸살만 와도 세상이 무너진 듯 끙끙 앓습니다. 행복도 똑같습니다. 아무 일 없는 평범한 하루가 진짜 행복인데 우리는 그건 당연하게 여기고 나한테 없는 것,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그 작은 돌멩이 하나만 쳐다보며 괴로워합니다. 그러니 오늘 별일 없으셨다면 누가 아프지 않고 큰 사고 없이 저녁을 드셨다면 당신은 오늘 충분히 행복했던 겁니다. 큰 기쁨을 찾으러 다니지 마세요. 고통이 없는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이 그토록 찾던 파랑새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90%의 행복은 이것에 달렸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의 조건으로 돈이나 명예보다 압도적으로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바로 건강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한 거지는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 너무 뻔한 말 같으신가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이 뼈저리게 다가옵니다. 몸이 아프면 천하의 절경도 산의 진미도 다 귀찮고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돈을 버느라,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남들 비위 맞추느라 가장 중요한 내 몸과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그건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행복의 90%는 건강에 달려 있습니다. 내 몸이 편안하고 기분이 명랑해야
세상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니 제발 남을 위해 당신을 희생하지 마세요. 좋은 영양제 하나 더 챙겨 드시고 햇빛 쬐며 산책 한 번 더 하세요. 나를 건강하게 지키는 것, 그게 남는 장사고 효도이며 최고의 행복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기대치를 낮추면 천국이 옵니다. 우리가 불행한 가장 큰 이유는 내 인생은 이것보다 더 멋져야 해 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내 자식은 더 잘했어야 하는데,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더 다정했어야 하는데,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행복하고 싶다면 요구 수준을 낮춰라. 이건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은 원래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정상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베푼 만큼 돌아오지 않아도 그럴 수 있지. 계획대로 일이 안 풀려도 이만하면 다행이지. 마음의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면 당연했던 것들이 고마움으로 바뀝니다. 작은 바람에도 시원함을 느끼고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에도 미소가 지어지죠. 행복은 저 높은 산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라 욕심을 내려놓은 그 빈자리에 조용히 고이는 물과 같은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행복은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누구인가에 달렸습니다. 우리는 보통 행복해지기 위해 바깥을 꾸미느라 바쁩니다.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 더 좋은 차, 명품 가방, 남들 보기에 그럴싸한 것들을 채우려고 하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보다 그가 누구인가에 의해 좌우된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내 입맛이 쓰고 소화가 안 되면 그 음식은 고통일 뿐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풍요롭고 명랑한 사람은 허름한 방에서 책 한 권만 읽어도 왕처럼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안에서 밖으로 뿜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바깥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도 내 마음의 그릇이 깨져 있으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선생님, 통장 잔고를 늘리는 것만큼이나 마음의 잔고를 늘리는데 신경 쓰세요.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 않은 취미, 작은 꽃 한 송이를 보고도 감탄할 줄 아는 감성, 이런 내면의 자산이 든든한 사람은 늙어서도 절대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돈은 바닷물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현실적으로 가장 걱정되는 것, 솔직히 돈이죠. 돈이 없으면 서럽고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쇼펜하우어도 돈의 가치를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돈에 대한 우리의 끝없는 욕망을 바닷물에 비유했습니다.
부는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더 마르다. 갈증이 난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나요? 잠깐 시원한 것 같지만 곧 타는 듯한 갈증이 다시 찾아옵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이만큼만 있으면 되겠다 싶어서 달성하면 금세 눈이 높아져서 조금만 더, 조금만 더를 외치게 되죠. 만족을 모르는 부자는 가난한 사람보다 더 쫓기듯 삽니다. 하지만 가진 게 적어도 이 정도면 내 인생 나쁘지 않다라고 만족의 선을 긋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마음의 부자가 됩니다. 행복의 크기는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욕망을 얼마나 덜어냈음에 비례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하루 너무 애쓰지 않으셨나요? 행복해지려고 발버둥 치는 그 마음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지는 않으셨나요? 이제 그 무거운 짐 잠시 내려놓으세요. 오늘 큰 걱정 없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고 계신 겁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마음 편안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을 담아 다음에도 당신의 곁에 머무는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마음을 읽어주는 철학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